전쟁을 통해서 이 수에즈 운하 쪽에 물류가 봉쇄되면서 네. 가격이 딱 단기적으로 4배 올랐습니다. 4배. 그다음에 오일 쇼크 2차 때는 한 2배 정도 이란이 금수 조치를 함으로써 그때는 이제 물량 조절을 통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로가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막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가 막혔을 때는 전 세계 석유 물량의 약 5분의 1 그리고 천연가스 물량의 한 3분의 1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산되는 카타르의 가스나 유전들은 다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수요처를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주로 유럽 쪽으로 가는 배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폭이 작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유조선 한 척이 거기서 이제 좌초되면서 막혀가지고 며칠 동안을 물류가 이동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금방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티 반군, 예멘 쪽의 반군들이 지금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얼마 전에 이란이 이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뭐 예측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오늘자로 보시면 전쟁의 여파로 인한 WTI나 브렌트 주가 지수는 뭐 상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 초반에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확전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전까지는 유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치솟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하고 이란이 거기에 또 카운터 보복을 한다면 이제 그거는 진짜 중동 전쟁으로 번져서 뭐 상당히 많은 유가 인상이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상황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한데 공급망이 불안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가스나 유조선이 통과를 못하거나 홍해의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경우 두 가지 이 수송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의 문제는 전쟁 상태로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한 유전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 물량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생산 지역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요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계속 이자율을 높여서 잡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도 물론 미국 경기는 좋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상황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수급 밸런스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차 중동 전쟁 당시에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쇼크가 왔던 건가요?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과연 수송로가 막힐 거냐라는 것까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4,000km 떨어져 있는 이란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약 한 300발 정도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건 이미 정보기관 쪽에서도 알고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도 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면 두 나라 다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섰고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많은 전쟁 비용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싸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 이란도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석유를 거의 800만 배럴 이상 사우디만큼 생산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350만 배럴, 30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계속해서 전비를 마련해야 되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다 금수철을 또 걸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것이고 과거의 4차 중동 전쟁과 다른 점은 시리아나 뭐 이렇게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단일 대오로 이스라엘을 맞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자금력이 약하고 정치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네탄야후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약간 강성인 총리에 대한 반발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서로 간의 정권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거라서 물론 제가 전쟁은 뭐 확전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다 전쟁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만
그냥 정치적인 이슈 말고 경제적인 이슈로 봤을 때 두 나라 다 전쟁을 지속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해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SPR이라고 이제 전략적 비축유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요. 7억 배럴 정도를 항상 비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러우 전쟁 이후로 야금야금 이제 비축유를 꺼내서 쓰다 보니까 한 3억 5천만 배럴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이미 쓴 겁니다. 원래 IEA 기준에 의하면 이걸 다시 채워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채울 만한 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려면 또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야금야금 이제 비축유를 더 이제 내보내면서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릴 거라고 예측은 많이 했지만 저는 뭐 금융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 그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자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저는 기속적으로 얘기하듯이 유가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율을 못 내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자율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유가를 낮추라고 계속 강요를 해야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져야지만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이자율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증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전쟁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 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에게 증산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물량으로 유가를 다운시켜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들어가는 전비를 막음으로써 하나의 전쟁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재정 마구 확장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증산밖에 없습니다.